오부 피로 쓴 이름. 광주 1980년 5월 18일 새벽. 광주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버스는 첫 차를 준비했고 시장엔 채소를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학생증을 내밀어도 설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부터 휴교입니다. 그 전날 밤 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의 대학은 모두 강제 휴교령, 정치활동은 금지, 제야 인사들은 체포. 하지만 광주는 몰랐다. 신문은 검열됐고 뉴스는 통제됐고 광주는 어둠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오전 9시. 전남대 앞에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왜 학교를 막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서울은 왜 아무 말이 없지?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소문은 빠르게 돌았다. 계엄군이 학교를 점거했다. 전국이 지금 조용하다. 그때 계엄군이 움직였다. 방패, 곤봉, 군화. 누구도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말없이 곤봉을 휘둘렀다. 맨몸의 학생들이 넘어졌다. 고개를 감췄고 팔로 머리를 막았고 비명은 쏟아졌고 분노는 자리를 잡았다. 계엄군은 진압작전이라 불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느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처벌이었다. 왜? 그저 모였다는 이유로. 그저 묻고 싶었단 이유로. 그날 광주는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학생이 있었고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버스를 타는 이도 있었다. 도심으로 퍼진 이야기는 학생이 먼저 때렸다는 보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광주는 알고 있었다.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더 아팠는지. 그날 저녁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도시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느리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게. 1980년 5월 18일 오후. 전남대 앞의 충돌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계엄군은 물러서지 않았고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거리엔 피 묻은 셔츠가 보였고 구급차가 반복적으로 오갔고 계엄군의 곤봉 아래 쓰러진 청년을 부축하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광주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일 오전 학생들만 있었던 거리에 중년 여성, 버스기사, 택시기사, 상점 주인들이 나타났다. 누구도 누가 주동자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광주는 하나였다. 이건 시위가 아니었다. 이건 우리 이웃이 이유 없이 맞았다는 분노였다. 도청 앞엔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엔 몇 명이었고 금세 수백 명이 되었고 그리고 수천 명이 되었다. 왜 때리는가? 우리는 시민이다. 계엄군은 물러나라. 계엄군은 후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방패는 더 강하게, 곤봉은 더 낮게 내려쳤고 사람들은 길바닥에 쓰러졌다.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엔 머리를 꿰맨 학생, 턱이 부러진 기사, 눈을 감지 못하는 여고생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의 신문은 침묵했고 뉴스는 그저 질서 유지를 위한 군의 조치라고만 말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기차는 중단되었고 광주는 사실상 봉쇄되었다. 19일 밤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에서 철야 집회를 시작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다. 누구도 주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택시들이 거리로 나왔다. 사람을 실은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의 분노를, 광주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을 실었다. 도심을 도는 택시, 뒤를 따르는 버스, 그 뒤에 걷는 시민들. 광주는 말하고 있었다. 우리를 지켜라. 우리를 지켜보라. 그러나 군은 귀를 막았고, 언론은 눈을 감았고, 정치는 광주를 언급하지 않았다. 광주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는 더 이상 시위가 아니었다. 거리는 여전히 도청을 향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곤봉이 아니라 총구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도청 앞에서 쓰러진 이의 얼굴엔 구두 자국이 선명했고, 학생의 머리는 깨졌으며, 한 청년은 총검에 찔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병원은 가득 찼고, 피가 바닥에 흘렀고, 의사들은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택시는 다시 도로로 나섰다. 시민들을 태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광주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그 시위는 돌아오지 못했다. 도청 근처, 계엄군은 택시에 최루탄을 쐈고 방패로 앞유리를 내려쳤으며 총을 쐈다. 총성은 울렸고 사람은 쓰러졌다. 피가 흐르자 도시는 바뀌었다. 5월 21일. 계엄군은 도청 근처에서 집중 사격을 시작했다. 시민이, 학생이, 아이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날 광주는 결심했다. 맨손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 말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선 총을 들어야 한다는 것. 5월 21일 오후, 화순, 담양, 나주, 영광, 전남 지역 무기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습격되었다. 시민들은 군과 경찰이 버리고 간 무기를 손에 쥐었다. 소총, 실탄, 헬멧, 심지어 장갑차까지. 도심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작전명을 붙이지 않았다. 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시민군이 되었다. 도청은 점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부가 되었다. 누구도 도청을 파괴하지 않았고, 책상을 치우고 전화를 연결하고, 라디오 방송국에선 광주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광주 시민입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엔 총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엔 시민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반란이 아니었다. 이건 저항이었다. 살기 위한 방어였고 침묵에 대한 응답이었다. 5월 22일. 광주는 스스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음식이 나눠졌고, 병원에선 자원봉사자가 일했고, 도청에선 사망자 명단을 정리했고, 거리엔 질서가 있었다. 폭동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광주에 존재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22일. 광주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평화. 그것은 국가가 만든 것도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다. 전두환과 계엄군은 갑작스럽게 도심에서 철수했다. 5월 21일에 유혈 진압 이후 국제사회와 언론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말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해산을 기다리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정교한 진압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사이 광주는 자치도시가 되었다. 누가 무슨 일을 하자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상인들은 식사를 나눴고, 학생들은 교통 정리를 했으며, 시민군은 도청을 지켰다. 한 고등학생은 전단지를 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부보다 사람이 먼저다. 광주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갈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고 숨을 수 있었지만, 보였다 거부할 수 있었지만, 지켰다
도청은 군사 요새가 아니었다. 기억과 약속의 중심이었다. 학생, 노동자, 시민, 노인. 그 안에 남은 이들은 모두 한 가지를 원했다. 우리가 죽더라도 진실은 남길 것. 5월 25일. 계엄군은 도청 재진입 준비를 완료했다. 작전명, 충정작전. 계엄군은 최단 시간에 최소 언론 노출로 최대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도청을 진압하겠다고 결정했다. 5월 26일 밤, 도청 안에선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지금 나가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면 진실은 죽는다. 어떤 이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광주는 여전히 어두웠다. 도청 안은 조용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만이 희미하게 종이 문서를 흔들고 있었다. 그곳에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20명 남짓.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광주 시민이었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남아있기로 결심한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계엄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했다. 헬리콥터 소리, 장갑차의 엔진음, 그리고 발소리. 방문은 부서졌고 총소리는 다시 울렸다. 누군가는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몸을 숙였다. 그러나 도청은 조용히 무너졌다. 아무도 도청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남은 것이다. 마지막까지 진실이 존재했던 자리였다. 새벽 5시. 도청 진입 완료. 사망자 17명. 체포자 127명. 그러나 광주에서 사라진 이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장례는 없었다. 기억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의 시신은 은폐되었고 진압작전은 질서 회복으로 포장되었다. 광주는 그날을 말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저 광주의 기록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긴 흐름을 돌아보게 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치적 혼란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군은 정권을 잡았고 국가는 경제 성장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그는 18년을 통치했다. 민주주의는 멀어졌고 경제는 성장했으며 침묵은 미덕이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격 사망. 중앙정보부장의 총성이 절대 권력을 끝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너무 컸고 새로운 권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12월 12일 군사 반란. 총 없는 반란. 그러나 더 치밀하고 더 잔혹했던 권력 찬탈. 군이 군을 제압했고 헌정이 무너졌고 대한민국은 다시 군화발 아래 놓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이 도시는 그 모든 흐름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했다.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다. 이제는 멈추고 싶다. 제발 좀 묻고 싶다. 그러나 돌아온 건 침묵이 아니라 총성과 방패, 그리고 장래 없는 죽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 그건 광주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광주가 맞서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었다. 학생이었고 엄마였고 기사였고 간호사였고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박정희의 발전을 기억한다. 우리는 전두환의 군사정권도 기억한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서 쓰러진 수많은 이름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 이름은 광주였다.